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연세여학원 부원장 조희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중학교 수행평가 및 내신 분석이고요. 이제 이거는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평가 방식, 그 다음 영역별 배점 및 평가 기준, 수행평가 예시 및 내신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초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초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수행평가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영어 프로젝트 수업과 논수령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100%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프로젝트 수업을 50%의 비중으로 두고 논수령을 50%의 이제 비중으로 두어서 학기 말 성적 수행 100%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지침으로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과 논수령으로 했을 때 주제를 여행 안내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글쓰기, 이걸 50%씩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본문 학습 후 마지막에 조별 활동하는 수업, 뭐 아니면 팀별로 하는 수업,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본문에 대해서 배웠으면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여행 안내서 작성하고 발표하기라면 그거를 아이들이 조별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에 나서 발표를 하고 본인들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쓴 어떤 내용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팀 프로젝트 수업, 레슨이 끝날 때마다 진행하는 이 팀 프로젝트 발표 수업 50%와 논수령, 레슨이 끝날 때마다 진행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50%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에 대해 모든 별로 얘기해보자. 아니면 비디오를 보고 등장하는 동물이 어느 나라에서 인기 있는지 말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팀별로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전통적인 음식,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게 2학기 수행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본문에 배웠던 어법이나 관련 문법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배운 것들을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단원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원평가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거나 반별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성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슨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단원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평가에는 영역별 출제 비율 자체가 문법이랑 어법이 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본문 어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초원중학교에서 나눠준 유인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투부정사, 조동사 등 수요동사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연세여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중등 기초과정의 문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강이 분기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6학년 때부터 중등과정에 올라와서 학습을 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중등 기초과정 문법을 1회에서 2회 정도까지는 반복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크게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학교 2, 3학년 수행평가 예시 및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2학년 먼저 말씀드리면 초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수행평가 100%의 방식에서 이제 지필평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필평가 50%의 기준, 그리고 수행평가 50%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학년도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수행평가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제 말하기, 쓰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말하기 10%, 쓰기 중에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20%씩 들어가고 이제 지필평가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행이 되는 거 있죠. 이제 이게 50%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초중학교는 객관식만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서술형은 수행평가에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어떤 영작 연습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다른 문법을 적용하는 영작 연습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에서 이제 어떤 영역별 배점 및 평가 기준이라고 나오는 표가 이런 표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초원중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컨버세이션 파트가 있어요. 대화문 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형별로 이제 대화문에 필요한 어떤 수거 표현을 외우고 이제 1번부터 여기 나오는 것처럼 25번까지 외우고 이제 그거를 앞에 나와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답변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번에 어떤 학생이 1번을 뽑았을 때 선생님이 What time shall we meet?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생은 B에 해당되는 대답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기 수행평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말하기 수행평가라는 거는 이제 뭐 유창하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이제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어떤 대화문의 수거 표현을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의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 부여 방법은 오른쪽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맞은 개수별로 이제 0개부터 4개까지 해서 2점에서 10점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이제 본문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 기준 중에서 쓰기에서 논술형과 서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서술형.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본문에서 어떤 배운 문제를 보고 본인이 어떤 빈칸에 알맞는 거를 채워 넣는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배열해서 알맞게 쓴다거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칸 채워 넣기 이런 식으로 본문 시험이 진행되는 걸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본문 빈칸, 그다음에 본문 어법 어휘, 영작까지 해서 수행평가 40%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연세여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기간 자체를 한 달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 진도보다도 또 더 빠르게 선행학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먼저 들어간다 하면 그거에 대한 복습 과정으로 확실하게 아이들이 본문 자체는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초중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몰라서 못 썼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법 워크시트라고 해서 딕테이션 워크시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보카 스터디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죠. 이게 수행평가 점수에는 들어가지는 않다고 해도 사실 이게 이제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서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까 1학년 아이들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2학년 때도 단원평가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2학년 초중중 단원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법이랑 어법, 어휘 기준 자체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변별력 있게 무언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법이나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기초 문법이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 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점수 배점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변별력 있는 것들로 이제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초중학교에서 나눠주는 외부 지문, 교과서 외지문 있죠. 사실 교과서 외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는 베이직에서 익스텐디드까지 이제 넓혀져요. 근데 보통 이제 제출이 되는 거는 익스텐디드에서 많이 제출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 자체가 심화문법을 다룰 수 있는 지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법 어휘 및 문법 활용을 할 수 있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문 자체가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문법이 쓰였는지 이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초원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라연세여고는 내신 대비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있고요. 이제 초원중학교 내신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이제 기초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글의 어떤 유형이 뭔지, 그럼 이때 유형 자체를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아도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여기 9번에서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인지 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배우진 않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초원중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16번 문제. 이제 이거는 가로 세로 낱말 퀴즈인데 영영풀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해당되는 영어를 이제 보고 어떤 영어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서 마지막으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복합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영풀이를 확실하게 모르면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점을 보면 4점짜리죠. 이거 하나 틀리면 4점이 벌써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풀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제, 어휘 문제에 포함이 되는 문제라서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고, 20번 문제도 옳은 문장이라는 거 문법 문제인데 배점 보시면 5점짜리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운 문법, 모든 문법을 이제 주고 이게 뭐 어떤 거에 대한 문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힌트도 없이 1번부터 5번 중에 알맞은 걸 골라라,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거 보시면 이제 지필평가는 선택형으로 27문제에서 28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문법 어법 문제가 8, 9문제 정도. 그래서 이게 4, 5점짜리 배점으로 들어가는 거. 어휘력 판단하는 문제는 3, 4문제 정도고, 마찬가지로 4점이나 5점짜리로 제출될 수 있다는 거.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독해력을 이제 요하는 문제는 15문제에서 16문제인데 3, 4점짜리 정도의 배점으로 나오고, 이제 독해력 요하는 지문은 뭐 대화 지문, 뭐 Q&A 답변 파악, 순서 배열, 내용 흐름 파악, 트루 폴스 구분, 내용 일치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력에서 100점을 맞는다라는 걸 가정하고 나서 문법, 어법이나 어휘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독해력에서도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A등급 맞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7번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원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신 분석 말씀드리면, 초원중학교 3학년도 이제 2학년 아이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지필평가랑 이제 수행평가 배점 50%씩 들어가고, 이제 수행평가에서는 말하기, 쓰기 이제 2개 들어가는데 서술형과 논술형이 들어간다. 그리고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주관식 서술형은 없고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3학년 아이들도 이제 공문이 내려온 건 말하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쓰기는 논술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쓰기 서술형은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하기 10%에 본문, 아까 이제 2학년 아이들한테 이제 했던 거랑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본문 빈칸, 순서 배열, 영작. 그게 이제 20%, 1, 2학기 해서 20%총 40%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이 20% 들어가는 거고 서술형 2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과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설명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문 빈칸 순서 배열 영작으로 하는 거는 1, 2학기 둘 다 진행이 되고 배점은 20%다. 그리고 논술형은 1학기 때 진행이 되고 이제 20%의 서술형 이제 수행평가 쓰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내용은 20%로 2학기 쓰기 수행평가로 들어가는 거라서 총 이제 5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본문 어법과 관련 문법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기에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2학년 때랑 달리 이제 뭐 서술형을 쓸 때, 논술형을 쓸 때는 몇 줄 이상의 어떤 문법을 적용해라라는 조건이 또 붙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문법 자체를 알고 어떤 영작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지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거죠. 초중학교 3학년 내신을 보시면 이제 2학년 때랑 다르게 지문 자체가 확실히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 친 것들은 이제 보시면
A에서 E를 같은 의미 문장으로 바꿀 때 잘못된 거. 이건 뭐냐면 수거 표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가. 응용 문제예요. 대화문 수거 표현 응용 문제 4점짜리로 나왔고, 그다음에 어법상 틀린 문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딱 보고 어법상 틀린 부분 있으면 체크하는 문제 4점짜리로 나왔고, 어법에 맞는 문장 또 나왔죠. 이거는 어떤 어법인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배운 너희가 어떤 문법을 배웠을 때 다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가장 올바른 거를 골라라. 이런 복합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A에서 C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삭제해준 거. 이것도 역시 이제 문법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초원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필평가 27에서 28문제 똑같이 나오고, 문법 어법 문제가 1, 9, 8문제. 이거는 배점 4점이나 5점짜리로 나오고, 어휘력 문제 요하는 거는 4에서 5문제 4점짜리, 그 다음에 독해력은 15에서 16문제에서 3, 4점짜리 배점. 대화지문 순서 배열, 수거 표현, 주제문, 그 다음에 내용 흐름 파악, 빈칸 추론, 내용 일치. 이렇게 나옵니다. 초원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틀 자체가 크게 벗어난다거나 생뚱맞은 것들이 나온다거나 학생들이 풀기에 정말로 이거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너무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제 좀 헷갈리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배점이 높게 출제가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초원중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문법 문제에서 배점이 높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 있게 나오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알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의 대비 기간뿐만 아니라 정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조금 심화된 문법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언제까지나 쉬운 문법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이라던가 심화 문법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초원중학교 관련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